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, 발칙한 경제입니다.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식에 반대한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. 오늘은 금융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그 메리츠 금융그룹이 배당을 10%로 삭감한다고, 이전에 35%씩 주다가 10%로 삭감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허인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. 앞으로 허인영 기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금융권 관련한, 뭐 꼭 금융권 얘기 아니더라도 금융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5분 기자실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뭐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? 뭐 이름 생각하느라 지금 날밤을 꼬박 새고 있는데 이름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생각한 거 있는데. 뭐 있습니까? 금사파. 금사파는 뭐죠? 금융사사치 파헤치기. 금사파. 금사파를 좀 비틀어서 어때요? 괜찮으면은. 이렇게 제목을 고민하는 동안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어쨌든 그 앞으로 주간 동안 이제 제가 주로 사적 분야를 하다 보니까 금융계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허인영 기자가 이제 고정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얘기 좀 진행해 주시죠. 최근에 저 발칙한 경제 나와서 그 배당 제한 관련해서 한번 한 적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은행들의 자본을 많이 쓰지 마라, 현금을 유보해라 해서 금융당국이 배당 제한을 20%로 한 적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보통 30%씩 줬었는데 맞습니다. 20%로 주라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.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외국인들 이게 뭐, 막 난리치고 뭐 관치금융이다 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시티은행이 한국을 탈출한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0%에서 20% 줄었는데도 이 난리인데 근데 메리츠, 화재, 지주증권 한 곳도 아니고 이 세 곳의 회사가 3분의 1 토막이거든요. 그렇죠. 35%에서 10%로 했으니까 3분의 1도 넘죠.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 규제를 해도 이렇게 난리인데 심지어 규제도 얘네는 이 메리츠는 은행이 아니거든요. 그쵸. 그런데도 이 자기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요일 오후에 공시를 해서 배당을 3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.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. 주주들에게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을 3분의 1 토막을 내겠다 그랬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그 주가가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은 조금 너무 떨어져서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증권 기준으로 한 13% 맞습니다. 정도 급락을 했죠. 그래서 이거를 왜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은 정리해보면 일단 간단해요. 심플해요. 공시는 간단합니다. 이 세 개의 회사가 앞으로 배당 성향을 10%까지 하겠다 말씀하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왜 좀 자세하게 왜 주주가치 제고냐, 근데 이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배당 말고 차라리 자사주를 소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. 자사주 매입후 소각. 맞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은 이 메리츠 금융 쪽 말로는 이런 방식이 뭐 애플이나 이런 미국 글로벌 회사들에서도 이 요즘에는 주주 환원책을 배당보다는 이런 자사주 이걸 가지고 많이 한다 이런 논리 내세우고 있거든요.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배당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잖아요. 15% 그 정도 내는데 근데 이게 좀 아까우니까 차라리 그에 준하는 효과가 있을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해달라. 그래서 배당을 3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과연 납득이 되냐?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리 이 증권사들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본인들의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이라 그 동종업계의 어떤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.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. 아까 근데 또 권순우 선배 기자랑 또 그 증권사 리포터를 찾아보니까 정말 과격하게 납득이 안 된다. 매도. 진짜 오랜만에 셀리포트 봤죠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공시 이후에 그 다음 금요일 날 있고 월요일 날 오전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이 메리츠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. 설명을 하긴 했군요. 근데 이제 왜 이게 목적이 뭐냐, 주주 뭐 환원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느냐,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거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배당 줄인 거는 구체적으로 했잖아요. 맞습니다. 35%에서 10%로 삭감하겠다 그랬고 그러면은 다른 주주 환원책인 자사주는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냐. 근데 그거는 그냥 뭐
잘하겠다.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공시에서 나와 있는 정도로밖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다. 좀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증권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예. 상태인 거죠. 예, 예. 그럼 증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네. 그쪽에서 설명을 안 하는데 네.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왜 쟤네가 저렇게 했을까?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반발을 하는 게 단순히 배당 축소만 가지고 반발을 하는 건지, 그리고 배당 축소가 메리츠한테 주는 의미지, 그 메리츠 투자자들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, 뭐 이런 건 좀 어때요? 그 일단 첫 번째로 좀 긍정적으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번 배당 컷을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. 자본을 유보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유보해서 이 자본을 늘려서 영업력을 확장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. 이게 정말 좋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뷰인 것 같아요. 아, IT 회사인가 보네요.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쵸. 돈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성승회장처럼 한 100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인가? 그렇죠.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. 네.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네. 이 증권사 중에서도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증권사거든요. 잘 벌죠. 네. 자기 자본이 그게 중위권 정도인데도 이 분기이익이 막 대형사 못지않게 나는. 그래서 평균 급여도 막 2억씩 찍고 이래요. 근데 이 메리츠 증권이 뭘로 돈을 버냐? 바로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. 예, 예. 이 부동산 PF는 쉽게 말해서 이 증권사가 그런 어떤 부동산 건설 이런 거에 돈을 대주고 예. 그 돈을 대주고 뭐 수수료나 네. 아니면 대출 이자나 네.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게 PF입니다. 근데 예. 여기서 중요한 게 예. 그 증권사가 이 PF를 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.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이 자본 규제가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이 PF를 하면은 어떤 자본 규제를 받게 되냐? NCR이라고 영업용 순 자본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. 예, 예.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분모가 자본력이고 이 분자가 이 PF 대출 규모인데 예. 이거를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를 해라. 음. 그리고 최근에 이 부동산 PF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금융당국 정부에서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예. 그러니까 너네 조금 이거 자제해라. 그러면서 이 NCR 지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거든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굉장히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했죠. 공격적으로 예, 예, 하다 예. 보니까 여기가 또 옛날 종금사 저기가 맞습니다. 있어가지고 네. 부동산 PF를 좀 잘하는 증권사로 맞습니다. 유명해요.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은 그렇게 빨리 안 느는데 이게 PF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버려가지고 예. 이 NCR 지표가 당국이 보기에도 얘네 메리츠 종금증권 한번 살펴봐야 된다. 그래서 올해 종합검사도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종합검사도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NCR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을 늘리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 자본을 어떻게 늘릴 거냐? 이거를 이제 배당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면은 이 잉여금이 늘기 때문에 자본이 이렇게 늘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배당 컷을 했다라는 근데 그 얘기를 해줍니다. 말은 네. 참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.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영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. 그 자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.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자본을 쓰는 바람에 네. 여기서 지적을 받게 생겼으니까 주주들한테 니네한테 돈 못 준다. 네. 이 얘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우리가 영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죄송한데 우리가 좀 자본이 좀 영업용 자산으로 많이 잡아놨으니까 네네. 자본이 조금 더 쌓일 때까지 우리가 좀 배당을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이런 게 맞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.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비슷한 맥락이에요. 그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최근에 핫했던 게 초대형 IB라고 예, 예. 이게 자기 자본이 이제 조금 4조 원 이상,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이제 정부에 우리 초대형 IB 자격을 주십시오 하면은 이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럼 뭘 할 수 있냐?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예. 발행어음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자금을 조달할 때 어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발행업 이게 사업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 그 뭐 예수금이나 이런 거 외에도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대형 IB에 되게 굉장히 목을 맸던 상황이에요. 근데 예, 예. 메리츠가 이 초대형 IB를 신청을 하려고 이제 발행어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서 이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본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PF를 강화하는데 좀 활용을 할 건데 예. 근데 이게 처음에 돌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력이 너무 이게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 발행업을 신청할 때도 어쨌든 이 자본을 좀 더 확충을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
다시 배당 컷을 했다. 그러니까 어떤 네.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.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, 초대형 IB 사업자를 그쵸.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. 그러려면 자본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맞습니다. 거죠. 예. 그렇기 위해서 이번 배당을 줄여서 그런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예. 굉장히 좀 온건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좋게 설명을 해주는 예. 좀 그런 뷰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조금 네거티브한 뷰는 좀 어때요? 네거티브한 거는 뭐냐? 지배구조거든요. 예. 메리츠 금융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이제 오너가 메리츠 지주의 70% 정도의 자본을 그 지분율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 지주가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.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100%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100%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. 예. 그 배당을 줄이는 이유가 뭐 정말 배당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배당을 줄이게 되면은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. 떨어지죠. 화재와 증권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. 이게 어떻게 좋냐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나중에 이 증권사와 화재의 100% 자회사로 만들려면은 이 나머지 지분을 사들여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개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해야 되죠. 예, 예. 네. 그때 유리하게 하려면은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은 예. 싸게 100% 자회사로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음. 이게 이런 지배 구조를 좀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초석, 이게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, 이번 배당 컷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 개편을 할 때 우리 뭐 완전 주식시장 상장돼 있는 회사를 상장 폐지,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100% 자회사로 만들겠습니다. 이거를 공시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충격이 되는 거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조금 우회적으로 배당 컷을 할 테니 이미 나왔어요.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미 이렇게 상장 폐지라는 좀 과격한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예. 100% 완전 자회사로의 이 지배구조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.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거죠. 네. 이렇게 메리츠 금융 지주가 있고 네네. 밑에 증권하고 화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한 절반 정도를 지주가 갖고 있고 맞습니다. 나머지 절반을 이제 개인 뭐 나머지 주주들 섞여 있겠죠.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100% 자회사를 만들려면은 네.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다 사야 되는 되죠. 거예요. 메리츠 네. 지주가. 네네.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그러면 저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. 네.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네. 그런 배당을 줄이거나 이건 악재이기 때문에 네네.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메리츠 지주가 이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사들이게 되면은 그쵸. 완전 자회사로 그러니까 네. 큰 돈 들이지 않고 완전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. 시나리오인 거죠. 예. 이게 왜 좋냐? 왜 이게 어떤 경우 있었냐면 네네. 예전에 한국타이어 그룹에서 네네. 아트라스 BX라는 회사를 그 자진상장 폐지를 하려고 이걸 완전히 그냥 가져가려고 네네. 그럴 때 이제 뭐 그 중간중간 뭐 과정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배당을 줄여버리는 거였어요. 그 배당을 줄여버리게 되면 특히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사다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. 그쵸. 금융사들은.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좀 고율의 배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. 여기서 배당을 안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네. 그럼 이 주식을 사들일 때 조금 더 싸게 그쵸. 사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시나리오죠. 예. 그리고 뭐 아트라스 BX 사례도 있지만 이거 금융업종에서도 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증권가에서 거론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냥 메리츠 금융이 막 시장에 있는 이 메리츠 증권이나 화재 주식을 막 사들이는 게 아니라 예. 이게 지주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지주와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을 해서 예. 100% 자회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리츠 증권의 100% 자회사를 만들려면 지금 한 50%를 매수를 해야 된다. 근데 이게 돈으로 다 50%를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. 예, 예.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은 한 20%, 30%는 우리가 살 테니까 나머지 20%는 시장에서 사고 나머지 한 20%는 우리가 금융지주 주식을 찍어줄 테니까 나머지 20% 증권 이 주식을 우리 지주 주식이랑 교환을 하자. 예, 예. 그러면은 기존의 메리츠 증권이나 화재를 갖고 있던 소액주주분들은 메리츠 금융 지주의 주식을 갖게 되면서 예. 메리츠 금융 지주 아래에 100% 자회사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을 개인이 가지고 네. 있는 주식을 사는데 그거를 돈으로 돈을 주는 주는 게 게 아니라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 주식. 지주 주식을 주는 거다. 그렇죠. 근데 그러려면은 메리츠 금융주주 주식이 비싸고 그렇죠. 메리츠 화재 주식이 싸야 유리하게 조금 되는 더 거죠. 그 대주주들이 네. 돈을 덜 들이고 네. 메리츠 금융지주가 돈을 덜 들이고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네네. 그 100% 자회사 할 수 있는 맞습니다. 거고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네.
그 예전에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네, 합병할 맞습니다. 때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를 네네네. 했던 것처럼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되냐라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맞습니다. 거죠. 예. 그리고 이 금융사에서도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한데 이 KB금융에 인수됐던 구현대증권 예. 이때도 현대증권이 원래 상장사였거든요. 근데 KB금융이 이 KB증권과의 합병을 현대증권을 사서 이제 KB증권과 합병을 할 때 예. 현대증권의 주식을 어쨌든 상장 그 100% 그러니까 그 상장 폐지 요건이 될 정도로 사야 되니까 예, 예. 요때 이제 KB 금융지주가 그 지주 주식을 현대증권이 소액 주주가 갖고 있는 현대증권 주식이랑 맞교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물론 이 현대증권 케이스는 이 KB증권이라는 비상장사와 현대증권이라는 상장사 이거를 합병을 할 때 비상장사와 상장사가 합병을 할 때 이 가치평가가 복잡해져 가지고 예, 예. 현대증권을 비상장사로 전환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도 그때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반대가 잘 심했죠.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했거든요. 예. 하물며 이런 이 KB증권 사례도 이런 사례에서도 심한데 만약에 이 메리츠 금융이 정말로 오너 생각을 모르니까 예, 예. 만약에 정말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은 이런 폭탄 같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과연 공시를 할 수 있냐? 근데 네.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맞습니다. 명분은 있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환원을 맞습니다. 하려 그러는 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. 그럼 실질적으로 그 주주 가치가 정말 환원이 되느냐? 네. 그 메리츠 화재와 증권의 주주들이 만족할 만한 뭔가의 결과로 이어지느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. 만약에 이 목적이 진짜 그냥 일의 주가를 눌러서 나중에 완전자 회사를 만들 때 좀 부담을 적게 가기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한다면은 네. 이게 사실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이렇게, 맞습니다.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 아, 저 회사는 분명히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할 거야. 나를 누르려고 할 거야, 대주주가. 이런 인식이 퍼지는 순간 설사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.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정말 진심으로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하는 거였다면은 훨씬 더 시장에다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말 액션으로 얼마나 자사주를 많이 사서 많이 소각을 해서 정말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도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. 뭐 좀 맞습니다. 이후의 일이겠지만. 예.